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0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시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똑같이 했던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 어떻게 될 거다, 어떤 레인지로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줬으며,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는지,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이번 주 거를 보시면, 확실히 어떤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어떻게, 맞아 떨어졌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제가 뭐 이 레인지에서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강합니다. 여기가 약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게 현실화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지난주 동영상 이미 보셨더라도 이번 동영상 보시기 직전에 한 번 더 보시면, 아니면 뭐 양쪽으로 틀어놓고 비교를 하시면서 보셔도 되고, 뭐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내려왔죠. 금요일날 여기까지 내려왔고,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게 강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도지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가지는 못하고,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 파란색 레인지 안쪽에 있으면서도 더 아래쪽에 형성이 됐습니다. 뭐, 특별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악재도 호재도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통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뭐 오르락 뭐 이 정도로 보합 정도로 됐고요. 뭐 다음 주에 뭐 CPI 있고 레이트 시전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축축 치고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냥 큰 변동 없이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레인지 안쪽에 갇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뭐 내려오게 되면 이 밑에 있는 프라이스 채널에 하한선 있고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있고, 이 두 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많이 떨어져도 이 정도, 뭐 마켓 임팩트가 더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로 다시 올라와서 뭐 되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고요. 하늘색 강하겠죠? 뭐 여기서 딱히 작용을 한 적이 없는데 강한 건 강한 겁니다. 뭐 그 전에 강하게 작용한 적 없잖아요. 뭐 하실 텐데, 여기선 그냥 쑥 치고 올라갔고, 내려올 때도 그냥 쑥쑥 빠져 내려오는 거였고, 여기에서 저항 받았었고, 뭐 여기에서 지금 쭉쭉 올라가는 계속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하늘색이 작용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색 프라이스 레벨은 강한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내려오면 이 세 개 내려오는 거고, 뭐 올라가면 뭐 여기 강하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얘는 고점입니다. 역사적 고점. 얘 뚫으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여러 번 작용했던 이 트렌드 라인 계속 따라온, 거의 뭐 한 3주, 2주 반 정도 계속 걸쳐 있었던 그런 트렌드 라인이니까 이건 뭐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저항선, 여기 저항선 뭐 이 정도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뭐 더 당연히 월요일 날에는 큰 움직임 없을 것 같고요. 화요일에 CPI, 수요일에 레이트 시전, 뭐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하프 50대 50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 애플도 여기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렸듯이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돼서 이 초록색 라인에 걸쳐 있었죠. 그리고 장이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무거워서 월요일에는 빠져서 내려와서 이 밑에까지 거의 닿을 뻔 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화요일 날 확 치고 올라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로컬 다운 트렌드 라인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 연두색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걸쳐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날 수요일 날에는 다시 빠졌지만
여기 194.48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도 걸쳤고 금요일도 이 노란색을 굉장히 많이 뚫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걸쳐 있습니다.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화요일 날 오른 거는 뭐 아시겠지만 애플이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그 바이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전망을 되게 좋게 본 그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영향을 줬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실제로 트레이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뭐 갑자기 확 어떤 매크로처럼 확 튀어오른 게 아니라 그래듀얼리 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애플 주식 자체의 힘으로 올렸다고, 뭐 펀더멘탈로 올렸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오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다음 주 레이트 시전 CPI 뭐 당연히 그거 영향을 받아서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레인지가 이 안쪽, 이 위쪽에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뭐 여기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가 지금 거의 히스토리컬 고점이기 때문에 히스토리컬 고점에서 뭐 가까이 간다고 해서 이게 쉽게 깨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일단 이 완전 고점과 이 초록색 라인 이 정도 사이에서 장이 펼쳐진다고 봐야 될 텐데,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있고 여기서 뭐 새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그게 깨진다고 해서 그게 확실하게 이 밑에 옆에 있는 이 업트렌드 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을 그려도 그게 깨져도 그 다음 게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당장 월요일은 뭐 이 안쪽, 이 두 오렌지 라인 안쪽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화요일 날 CPI로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거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레인지를 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뭐 그린다면은 굳이 지지선 여기 두 개 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지지선 있다는 거 정도, 그리고 그거 깨지면 이 밑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지지선 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정도까지, 왜냐면 뭐 CPI나 레이트 시즌으로 빠지면 확 빠질 테니까. 그래서 186.99 여기까지도 좀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오르게 되면 뭐 이게 역사적 지지점, 저항선이니까, 역사적 고점이니까 이거 뚫리면 그 이상 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으로 하기에는 너무 높고, 뭐 여기서 하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이 저점이랑 이 고점 정도 연결하는 선 뭐 이 정도로 해야 되나요?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거랑 이 고점? 이 정도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역사적 고점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한 이 정도, 202, 201.8, 뭐 이 정도 되는, 뭐 그린 김에 다시 그려놓죠. 보면 이게 저점입니다. 저점에서 167.62, 그리고 이 고점으로 놓으면 192.93이네요. 93 맞나요? 192.93이죠. 193이 아니라 192.93. 이 정도 되는 선에서 얘가 저항선으로 쓸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참고만 하시고 다음 주에 지우면 되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얘는 누구죠? 뭔가 지금 원래 있던 걸 지운 느낌인데 예, 뭐 의미 없어 보이죠? 다른 트렌드 라인이 아니고, 얘도 뭔가 망가졌네요. 일단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뭐 수정을 할 때 하더라도. 그래서 왜 갑자기 없던 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애플은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알파벳 볼게요. 알파벳 보시면, 알파벳 지난주에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끝났고, 장이 뭐 무겁지만
이게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 밑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 위에서 올라가는 업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파란 게 뚫려도 여기에서 지지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지지받았고요. 지지받고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글이 새로운 사업 발표를 하면서 확 튀었죠. 그래서 LLM AI 관련된 제미나이 나오면서 뭐 뜨긴 떴는데 그래 봤자 138까지밖에 못 갔죠. 그래서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다른 주식들 금요일날 굉장히 잘 올라갔다고 했는데 오히려 구글은 빠졌습니다. 알파벳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발표를 하고 나서도 뭐 그 이후에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역시 이 하늘색 라인, 강한 하늘색 라인에서 빠져 내려왔고 뭐 여전히 이 파란색 두 개의 파란색 라인 강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고 빠지게 된다면 밑에 또 다른 지지선들이 있다는 거.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하늘색은 뚫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 고점 그 위에 있는 전고점 그대로 살아있어서 143.71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위에는 이 밑에서 올라오던 트렌드 라인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준비는 해놔야 되겠죠. 뭐 화요일 수요일 이후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141.2, 143.71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이 파란색 두 개와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영향을 받았다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 트렌드 라인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대로 살려놓은 게 의미가 있었네요. 그죠? 뭐 더 올라갈 때 그 저항선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그때 그렇게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구글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엔비디아 볼게요. 와우, 엔비디아네요. 엔비디아 LLM AI 했다고 해도 크게 오르는 그렇게 붕 뜬 분위기 아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여기까지 나왔다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밑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이렇게 여기에서 뜬금없이 여기에서 지지받고서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 내려오기 전에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서 지지받으면 뭐가 있나 하고 봤는데 이 초록색 두 라인을 가지고 61.8% 라인 했더니 450.37 정도 나왔어요. 뭐 얘는 조금 더 떨어져서 450.10까지 내려갔지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연두색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61.8%에 해당되는 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위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61.8%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여기서 연두색으로 작용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굳이 왜 연두색이냐? 아무리 제가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이 레인지라고 해도 일단 여기 위에 고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를 이 위에까지 연결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얘는 거의 하프라인 정도에 됩니다. 그죠? 하프라인에서 저항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하프라인보다 61.8% 라인이 이 위쪽에 있는 이 라인보다는 저는 이 연두색 두 개를 놓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하나를 더 그리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냐? 이 저점 여기 이 그룹이죠. 제가 그룹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그룹의 저점과 이 그룹의 고점을 연결을 해봤어요. 뭐 위에 고점이 여기 완전 이 위에 고점이 될 수도 있고 뭐 거기다 그래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여기가 제일 눈에 띄는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과 이 밑에 있는 핑크색 얘를 가지고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만들었더니 61.8이 450.59 라인 450.37, 450.59 얘는 어디에서 450.10에서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61.8% 라인이 겹치는 부분 연두색으로 만들었던 거랑 이 위에 파란과 핑크로 만들었었던 이 두 개가 완전히 겹쳤어요. 그리고 그게 61.8 라인에 거의 겹쳤고 그리고 거기서 지지받고 갔다. 뭐
어떻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이용을 하는지 뭐 여러 그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두 가지가 겹치는 이 포인트는 뭐 물리학에서 말하는 라그랑지 포인트 같은 느낌이죠. 그 라그랑지 포인트에서 모든 질량이 거기에서 끌어들이는 어트랙티브한 그런 포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일단은 이렇게 두 개의 61.8% 라인이 겹쳤으면 반등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지만 역시 이 그린 라인까지는 닿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있다고 하더라도 그린 라인은 유지를 시키고 이 그린 라인 레인지도 된다. 당연히 또 CPI 레이트 시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남은 주식에서도 CPI 레이트 시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올라가서 이거 다 깨질 수도 있고 뭐 역사적 고점 다 깨질 수 있어요. 내려오고 여기 내려와서도 여기 있는 하늘색 라인, 심지어 핑크색 라인, 연두색 라인 다 깨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저항될 것이냐. 여기에 있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다른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78.6, 뭐 50% 라인까지 다 되는다고 볼 수 없고 일단 여기서는 그냥 61.8% 라인으로만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 연두색, 하늘색, 핑크색, 또 다른 연두색, 핑크색 얘네들 지지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세게 움직이는 매크로라면. 그리고 그래서 지지선은 얘네들 여기 있는 4개 라인 그냥 하시면 되고 올라갈 때는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새로 그렸는데 여기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있죠. 그리고 얘네들 말고 이 연두색, 파란색, 뭐 이 파란색 이상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뭐 여기는 1.168 라인 여기 지지선 여기 저항선으로 쓰일 수 있고 뭐 이 밑에서 올라왔던 얘도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그렇게 되면 얘도 뭐 저항선으로 쓰일 수 있죠. 뭐 신고점이 되겠죠. 역사적 신고점. 그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CPI 레이트 시전 준비하는 지지 저항선을 준비를 하자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다음은 아마존이죠. 자, 아마존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내려왔지만 여기에서 계속 걸쳐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월요일에 빠졌지만 다시 화요일 날 올라갔고 빨갛고 이 뭐 비슷한 패턴이 누구였죠? 알파벳이었나요? 애플이었나요? 뭐 이런 패턴 보였죠. 하지만 크게 이 옐로우 라인 결국은 벗어나지 못했다. 밑으로 깨지는 거 이렇게 컨펌이 월요일날 됐지만 화요일날 다시 치고 올라가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의 저항받고 내려왔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뭐 그 댐핑 오실레이터처럼 가운데 있는 이 라인을 가지고서 이렇게 수렴하는 이렇게 수렴하는 모양 그런 모양인 것처럼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월요일 하루 더 이런 비슷한 패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PI 레이트 시전 보고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정할 거고 뭐 세게 올라가면 이 트렌드 라인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렌드 라인 있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이 정도로 보고 뭐 그 이상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뭐 다른 뭐 전고점 전저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따라서 뭔가를 그리기에는 좀 애매하고 여기에 있는 지지저항선 따로 없고 뭐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올라간다고 쳐도 뭐 여기에 이 트렌드 라인에 걸치는 게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저 위쪽에서 오는 전고점으로는 뭐 포인트 안 정할 것 같고 안 정하고요. 그냥 이 트렌드 라인까지 갈 것 같다. 만약에 CPI 레이트 시전 이후에 랠리를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훅 치솟으면 여기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고 아래는 뭐 지뢰밭이죠.
프라이스 레벨들 많고 지지 저항선 많습니다. 처음에 얘 만났고 그 다음 여기 트렌드 라인 만났고 그 다음에 하늘색 만나고 오렌지색 만나고 아마 더 밑으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서 어디까지 내려가서 지지받을지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뭐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딱히 새로 그린 건 없고요. 다음에 테슬라 볼게요. 자, 테슬라 지난주에 테슬라 보시면 뭐 똑같은 얘기죠. 여기까지 내려와서 어디서 칠슬라에서 뭐 지지받은 것 같았다고 월요일 날 도지 만들었고요. 화요일 날 다시 칠슬라 밑에까지 내려오나 싶더니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내려왔고 그 다음에 위에 여기에 핑크에 걸쳤어. 핑크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핑크에서도 오실레이트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다 핑크에 걸쳤고 더 중요한 말씀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업 트렌드 라인 삼각형 꼭지점 갈 때까지는 이 안쪽에서 지지고 볶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일주일 내내 이 삼각형 안쪽에서 지지고 볶았고 그 다음에 뭐 11일 월요일 한번 여기까지 되겠지만 여기 안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2일 13일 뭐 이때 치고 올라가겠죠. 그때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정해질 텐데 아래로 내려가면 뭐 이쪽 그룹에 있는 다시 다른 요 밑에 있는 217.65 211.23 얘네들 만날 거고 위로 올라가면 이 트렌드 라인 뚫고 올라가자마자 255.16 기다리고 있고 그 위에 264.21 있고 하늘색 있고 하늘색 뭐였죠? 팔슬라 라인입니다. 팔슬라 라인 뚫고 올라가면 뭐 276.99 있고 예. 그쵸 팔슬라 맞죠? 그래서 구슬라까지 갈 것 같진 않죠? 아무리 세게 매크로가 나온다고 해도 그래서 일단은 요 레인지 안에 있는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지지저항선들 파악해 놓으시고 그날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고 그에 맞춰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됐고요. 그거 잘 기억하셔서 왜 이렇게 중요한 트렌드 라인 아래 위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삼각형 꼭지점까지 갈 때 이렇게 이 안쪽에서 방향 정하지 않고 간보다가 깨지면서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테슬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타 볼까요? 자, 메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내려와서 이 중간에 뭐 크게 보이는 지지저항선 없어 보였죠. 하지만 이 밑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309.84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못 내려온다고 하면 뭐 더 내려온다고 하면 이 밑에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울기 왜 이 기울기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신기하게도 여기에서 여기 지금 어떻게 뭐 딱히 지지선은 없어 보이는데 왜 여기서 지지했는지는 미스테리하지만 이 지지선 이후에 올라가는 이 기울기가 이게 또 예사 기울기가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기울기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얘를 당겨봤죠. 얘를 당겨보면 이런 기울기가 나오죠. 이런 기울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걸치는 건 없지만 보시다시피 이 니들이 길어서 이 포인트를 크게 신뢰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기는 해요. 특히 패러렐 채널 같은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새로 패러렐 채널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까지 내려오겠지만 일단은 여기에 걸치는 이 기울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밑에 아무 그 레퍼런스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이 포인트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 이걸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기울기로만 그냥 패러렐 채널 만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또 잘 반응을 하고 심지어 음봉 만들고 도지 만들면서도 요거 따라서 올라가는 아주 기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는. 그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다시 다 치고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다른 패러렐 채널을 뭐 상한선이라면 상한선, 하한선이라면 하한선에 만나고 있는데 사실 얘는 그냥 패러렐 채널이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이 기울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얘가 어떤 지지저항선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면 굳이 헷갈리게 얘를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얘를 아예 이 밑에 있는 얘랑 이렇게 만들고 얘는 얘대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지지선이 있다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얘를 이렇게 만드는 뭐 이런 식의 패턴으로 이런 식의 두 개의 겹친 패러렐 채널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서 저장하고 요것에 따라서 올라가고 이게 필요하면 이제 여기서 더 해서 여기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새로 지지선이 되겠죠. 뭐 좀 더 길게 만들어야 되나요?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요거 따라서 이렇게 가고 얘도 얘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 밑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는 이거 따라 올라가고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번 할 수 있겠고 지지선이죠. 지지선 작용할 수 있겠고 여기서 올라가는 얘도 지지선으로 한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수요일에 빠지게 되면 지지선이 뭐 이 위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뭐 파란색 첫 번째, 초록색 두 번째, 밑에서 올라가는 얘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이 돼서야 뭐 여기에 얘를 가지고서 전저점으로 뭐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네요. 얘가 누구죠? 31366, 313.66 하고 스타일 한 두꺼운에 파란색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내려오기 너무 어려워 보이죠? 메타는 쭉쭉 치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얘도 강해 보이고 해서 뭐 지뢰밭입니다.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그냥 치고 올라가겠죠. 얘는 뭐 히스토리컬 고점은 아주 저 위에 있으니까 그 위에까지 쭉쭉 치고 올라가서 만약에 얘가 깨지면 이 위에 뭐 하나 더 있고 그건 그때 가서 올라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굳이 그릴 필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고점 하나 정도 체크해 놓고 그려 놓고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여기 있는 고점 뭐였지? 하고 보고 딱 찍어서 보시고 그 다음엔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딱히 레퍼런스가 없어서 위에 있는 고점 384.33으로 그냥 계속 치고 이거 역사적 고점이네요. 언제였죠? 2021년 8월에 있었던 역사적 고점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 이상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하지만 지금은 이 안에서는 이 정도가 지지선으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톡 차트 어나리시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레이트 시전하고 CPI 먼저 있죠. CPI 레이트 시전 있으니까 그 시간 잘 확인을 하시고요. 뭐 한국 시간으로는 CPI는 장 시작하기 1시간 전에 하니까 그거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레이트 시전은 뭐 어떻게 되나 한 새벽 4시쯤이죠. 4시 5시 이쯤이니까 뭐 일찍 일어나서 보시던지 아니면 뭐 놓치시고 나중에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 중요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밤을 새시거나 일찍 일어나셔서 레이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있을 파월 의장 연설 확인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점도표가 또 새로 나오죠. 그래서 FOMC 멤버들의 점도표 보고서 그 점도표를 가지고 내년에 상반기에 기준금리 빠질까? 아니면 하반기 빠질까? 아니면 하반기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것인가? 뭐 아무래도 3.5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준금리 낮추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3.5 밑으로
빠져내려가서 3 초기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내리기도 애매하고 놔두기도 애매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더 많이 본다고 한다면 이제 되게 장이 그 패닉이라기보다는 장이 그 케이오스에 빠지겠죠. 올라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가지고서 이제 뭐 가격 가지고서 공방을 할 것이고 3.5 이상이 내년 하반기까지 2024년 하반기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쪽으로 많이 의견이 모아지면은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겠죠. 주식시장 쫙쫙 빠질 거고 그게 아니라 뭐 3 밑으로까지 본다 내년 12월 달 뭐 내년 하반기에 그러면 아무래도 적어도 내년 7, 8월 이때쯤 돼선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내일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보다는 점도표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표까지 다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좀 쉬었다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열심히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아마 트레이더들도 이제 대부분 휴가를 가기 때문에 2주 동안은 큰 트레이딩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아마 화요일 수요일이 거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트레이딩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 리스크 관리 확실히 잘 하시고 좋은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